이번엔 재정정책에 따른 밀어내기 효과에 관한 두 번째 영상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자 재정정책이 대부 자금 수요를 증가시켜 가계와 기업이 민간 부문에서 지불하는 이자율을 끌어올리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부가 대부 자금 시장에 개입한 결과로 민간 금리가 상승하면 민간 부문의 대부 자금 수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정부가 적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차입함으로써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새로운 수요 곡선은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대부 자금 수요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에서 Q1은 정부 지출 확대를 포함한 경제에 대한 새로운 총투자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Q2로 대변되는 이 경제의 민간 투자와 소비 수준의 변화는 대부 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유발된 높아진 균형 이자율의 결과물입니다. 보시다시피 밀어내기 효과가 존재하는데 이는 Q2와 Q2의 격차로 나타냅니다. Q2는 정부 차입 이전의 민간 투자량이고 Q2는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부터 돈을 차입한 결과로 나타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량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밀어내기 효과에 대한 다른 방식의 해석법을 논의하고 그 해석에 따른 밀어내기 효과가 대부 자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합니다. 정부가 적자 지출을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가 경기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균형 소득 수준이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의 소득 수준에 못 미친다면 이로 인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적 정책에는 세금 인하와 정부 지출 확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책의 목표는 경제의 총수요 증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낮추는 동시에 지출을 늘리면 정부의 적자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정부는 반드시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적자 예산 증가에 따른 결손 자금을 벌충하기 위해 어떻게 대여인을 유치할까요? 정부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채에 대해 고금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 유럽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지속적인 적자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는 국채에 대한 이자율을 7% 넘게 인상해야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규모 적자 예산을 운영할 때 국채 이자율은 반드시 높아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국채를 생각할 때 국채를 일종의 잠재적인 저축 옵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채 매입은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강의를 떠올려 보시면 대부 자금 시장은 국민 경제에서 상업은행이나 민간은행을 말합니다. 대부 자금의 공급이란 민간은행 시스템에 예치된 가계 저축을 말합니다. 대부 자금 수요는 내구재 소비와 자본과 재산에 대한 투자를 위한 가계와 기업의 투자 수요를 말합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대부 자금이 감소합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왜 민간 은행 시스템에서 공급하는 가용 자금이 감소할까요? 왜냐하면 가계는 민간 상업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채에 대해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면 가계는 공공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더 늘리거나 민간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은 더 줄일 만한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대부 자금 시장에서 벌어질 일은 대부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가용 대부 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계는 민간 은행 대신 국채에 돈을 맡기게 됩니다. 그 결과 민간이 제공하는 대부 자금은 정부의 차입 증가에 따른 SLF로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가계는 시중은행에 저축하기보다는 정부에 빌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 자금 공급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투자와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고 은행이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부과하는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제 우리는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량이 Q2에서 Q2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밀어내기 효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밀어내기 효과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지난 강의에서 다룬 해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일한 차이는 지난 강의에서는
정부 차입이 대부 자금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대부 자금 시장을 탐구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적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자금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민간 차용인들은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해석법에 의하면 국채 금리 상승으로 민간에서 공급하는 대부 자금은 감소합니다. 가계는 최대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므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국채를 살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은행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용 자금이 감소함에 따라 대부 자금이 더욱 부족해지면서 금리가 IR2에서 IR1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효과는 균형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인해 상쇄되거나 구축될 겁니다. 밀어내기 효과에 관한 강의를 하나 더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일국의 균형 소득 수준에 기초한 밀어내기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골 깊은 경기 후퇴기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 밀어내기 효과가 발생할 공산이 작다는 것을 그 강의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러나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 또는 그 수준에 근접한 생산을 하는 경우 적자 재정을 운영한다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밀어내기 효과가 나타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진작하는 효과는 상당히 줄어듭니다.